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동 석유가 어떻게 한국에 폭풍을 몰고 올지 알아봅시다. 마치 이란과 트럼프가 합작하여 어떻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지 끔찍한 한국 상황이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이번 휴전이 평화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더 큰 전쟁을 위한 재장전 시간인지에 대해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해드립니다. 현재 상황. 벼랑 끝에서 잡은 2주의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4월 7일 저녁 8시 미 동부 시간을 기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감 직전 파키스탄의 중재로 극적인 휴전이 성사되었습니다. 휴전의 핵심 조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개방하는 조건입니다. 이란 역시 2주간 해협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0개조 평화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10개조 평화 제안에 협상 가능한 기초라고 평가하며 오는 금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올까요? 현재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며 일시적 소강 상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긍정적 시나리오. 트럼프식 빅딜 성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폭이나 미사일 제한 등에 전격 합의하고 트럼프가 이를 자신의 거대한 외교적 승리로 포장한다면 전쟁은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는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2. 부정적 시나리오. 명분 쌓기와 재정비. 가장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번 2주가 서로의 패를 확인하고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시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접상 결렬의 위험. 이란은 제재 해제와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특히 이스라엘이 이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주 후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걷어찼다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동원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변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휴전이 레바논 헤즈볼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에서의 충돌이 이란을 다시 자극한다면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이번 휴전은 종전이 아니라 일시 정지입니다. 적상 테이블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 특히 4월 중순 휴전 마감 시점의 뉴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전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 개방되면서 물류가 흐르기 시작하겠지만 다시 막힐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 물품 비축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 2주의 시간이 진정한 평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폭풍의 전조일지 냉철하게 지켜보며 함께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전쟁 뒤에 숨겨진 에너지 통제, 인구 이동, 그리고 신세계 질서, NWO의 단계를 추적합니다. 거대한 기만, 중동 전쟁과 일루미나티의 체스판. 2026년 4월 세계는 멸망의 문턱에 선듯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우발적인 충돌인가? 아니면 수십 년 전부터 설계된 연극인가? 트럼프의 최후 통첩과 이란의 기세등등한 반격.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대중의 공포를 극대화하여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드는 일루미나티의 전형적인 해겔 변증법정 반합의 시작임을 폭로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 에너지의 사유화, 전쟁 보상금은 없었다. 대신 그들은 통행세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 갈취권을 승인했다. 이란이 해협 통행세를 받는 것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비용을 일루미나티가 조종하는 특정 세력이란 정권과 그 배후이 직접 통제하며 그 비용을 전 세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조작의 핵심 도구다.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테헤란의 목마름과 인구 대이동, 가뭄으로 갈라진 이란의 땅과 피난 가는 민중들. 물 없는 도시 테헤란. 사람은 살 수 없으나 정권은 유지된다. 어떻게? 기후위기와 전쟁 공포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인구를 강제로 흩어놓는 전략을 다룬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항하기 전 전쟁이라는 핑계로 그들을 피난민으로 만들어 세계로 흩어버림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일루미나티가 원하는 국경 없는 통제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달러의 몰락과 디지털 노예 시스템. 원하는 쓰레기가 되고 달러는 후퇴한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장설 친친 교수가 말한 페트로달러의 붕괴를 일루미나티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고의로 붕괴시켜 국가 부도 유도, 모든 개인을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 CBDC 안으로 밀어넣는 그레이트 리셋의 최종 단계를 경고한다. 그들은 우리가 공포에 질려 굴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짜고 치는 연극은 무엇이 목적일까요? 트럼프의 호언장담과 이면의 통행세 합의는 이것이 일루미나티 음모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 전쟁은 누군가에겐 비극이지만 그들에겐 거대한 비즈니스이다. 단순한 추측을 넘어 실제 국제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페트로달러의 종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란에 10개조 요구한 제재 해제, 미군 철수, 전쟁 배상금 등을 전면 수용한 것은 겉으로는 평화지만 속으로는 중동 통제력의 상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근간은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면 미국이 안보를 책임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묵인하면서 산유국들은 더 이상 달러를 쓸 이유, 안보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2. 호르무즈 통행세와 페트로 위안의 함정. 이란은 선박당 200만 달러의 통행세를 합법적으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위안화 결제 강요.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려면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에너지 패권을 동양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계략입니다. 엠브리지와 실물금의 귀환, 달러 우회 시스템, 중국, 홍콩, UAE, 그리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참여한 엠브리지는 달러 없이 무역하는 새로운 결제망입니다. 위안화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엠브리지 결제의 40%는 실물금으로 뒷받침됩니다. 산유국들은 이제 석유를 팔고 받은 위안화를 즉시 자기 안방의 금고에 있는 실물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짜고 치는 전쟁의 목적이 결국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종이화폐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미국이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찍어낼수록 가치는 떨어지고 산유국들이 국채를 던지고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화와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습격, 에너지 비용 상승, 통행세, 물류비 폭등, 비료값 상승, 식량 위기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입니다.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 약 27억 원 나는 통행료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물류 체계를 마비시키고 종이화폐의 가치를 강제로 파괴하려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유도 작전의 핵심 부품입니다. 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물류 비용. 물가 폭등의 도화선. 일반적인 화물선이 싣는 상품의 이인율보다 27억 원이라는 통행료가 더 커지는 순간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통행료는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붙습니다. 기름값뿐만 아니라 그 기름으로 움직이는 모든 공장 제품, 식료품 가격이 수십 %가 아니라 배로 뛰게 됩니다. 경로 우회.
호르무즈를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항해 기간이 2주 이상 늘어납니다. 이 또한 막대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돈 찍어내기의 늪.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완성.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또다시 보조금이나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냅니다. 이미 물건, 석유, 식량은 부족한데 시장에 종이돈만 더 풀리면 돈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아침에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돈다발을 들고 가야 했던 과거 독일이나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가 설계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실물 자산으로의 강제 이주, 신세계 질서의 서막. 왜 그들은 이런 혼란을 만들까요? 결국 종이돈, 원화, 달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자신들이 새로 만든 디지털 통제 화폐 CBDC나 금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 엠브리지로 사람들을 강제로 옮겨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행료의 진짜 목적. 이란이 이 돈을 받아 무기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이제 달러나 원화로는 살 수 없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심리적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연극은 결국 가짜 가치종이 돈을 태워버리고 진짜 가치 실물을 가진 자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려는 거대한 공정입니다. 지금의 휴전과 통행료 합의를 보며 대중은 안도하겠지만 그 뒤에 숨은 화폐 살처분 계획을 읽어내는 눈이 우리 가족을 지킵니다. 궁극적으로는 화폐를 휴지로 만들고 짐승표의 전 단계인 CBDC를 오게 하고 시스템을 단일화하고 666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하나의 통화,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시어 시시때대로 변화하는 이 시대를 읽어나갑시다.